프랑스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급식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불안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게 뭐죠? 프랑스 급식에 이런 게 나오다니. 학부모 대표는 단호한 얼굴로 교장실로 향했고 급식 영양사는 당황한 얼굴로 학생들의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서연의 자리에는 익숙한 급식 대신 알록달록한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김밥을 바라보았고 어떤 아이들은 흥미를 느꼈지만 일부는 코를 찡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냄새가 나. 검은색 종이가 감싸져 있어. 먹어도 되는 거야? 그 순간 급식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프랑스 학교 전체를 뒤흔들게 된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일단 무료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주3회 알찬 이야기를 배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점심시간, 김서연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준 김밥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자 알록달록한 김밥이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은 익숙한 급식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는 빵, 치즈, 그리고 크림 수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게트를 찢어 스프에 적시는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 속에서 혼자 다른 음식을 꺼내 먹는 것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아침엔 기분 좋게 챙겼던 도시락인데 지금은 마치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이 검은색 김이 낯설다고 거부하면 어쩌지? 혹시 나를 다르게 보지는 않을까? 그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클레망틴이 서연의 도시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연, 너 오늘 급식 안 먹어?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셔서. 클레망틴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검은색으로 감싸져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서연의 도시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누군가는 약간의 거부감을 담아, 그리고 누군가는 단순한 궁금증으로. 이게 뭐야? 너 항상 이런 거 먹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 김이 이상하게 생겼어. 서연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김밥이야. 한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야. 그 순간 한 친구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한데? 서연은 움찔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김밥의 향은 익숙하고도 좋은 냄새였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냥 싸우지 말 걸 그랬나? 그때 클레망틴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보여. 한 입 먹어봐도 돼.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김밥 한 조각을 집어 클레망틴에게 건넸습니다. 클레망틴은 조심스럽게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김밥을 살펴보더니 살짝 눈을 감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 순간 서연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이 바뀌는 것은 단순한 분위기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클레망틴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급식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맛있어? 어때? 이상한 거 아냐? 클레망틴은 천천히 씹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뭐가 그렇게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볼래. 평소 점잖던 피에르도 조용히 급식을 먹고 있던 소피도 김밥이 든 도시락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조금 놀란 듯 친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상한 냄새야라고 말하던 아이들까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틴이 활짝 웃으며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조각만 더 줘.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볼게. 순간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걸 정말 친구들에게 나눠줘도 될까? 하지만 클레망틴의 밝은 표정과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용기를 내어 도시락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괜찮아. 다 같이 먹어도 돼. 그러자 클레망틴이 신이 나서 김밥을 몇 개 집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던 친구들. 그러나 곧 이거 엄청 맛있다. 진짜네. 안에 뭐가 들었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데. 이건 뭐야? 급식실이 한순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김밥을 나눠 먹으며 각자 맛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란 건 달걀이지. 이 초록색은 뭐야? 시금치야. 나는 안에 있는 이 고기가 좋아. 서연은 갑자기 너무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김밥을 먹는 게 어색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 신이 나서 김밥을 먹으며 서로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 너 내일도 이거 가져올 거야?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자기 급식을 손도 대지 않고 김밥을 더 먹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은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 그 말을 들은 순간 클레망틴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김밥 클럽 만들자. 김밥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한순간에 급식실 곳곳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며 환호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어느새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김서연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친구들이 여러분의 음식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김밥을 프랑스 학교에서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리옹 국제학교의 급식실.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점심시간의 평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식 대신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곧이어 메시지 창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음식이라니요? 오늘 우리 애가 김이라는 걸 먹었다고 하더군요. 검은색 종이 같은 걸 씹었다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허락했나요? 전통적인 프랑스 급식 대신 외국 음식을 먹는 게 옳은 건가요? 특히 학부모 위원장 소피아 뒤몽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프랑스 급식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급식실에서는 정체 모를 음식이 배급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고 했지만 다수는 급식실은 프랑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소피아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학교 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넣었습니다. 학부모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제 급식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학교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김서연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김밥 친구들이 좋아했어? 응, 다들 맛있다고 했어. 내일도 싸달라고 했는데 괜찮지? 지선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한식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서연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띠리리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선이 전화를 받자 낯선 여성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위원장 소피아 뒤몽입니다. 당신의 도시락이 학교 급식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선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 제 도시락이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네. 우리는 학교에서 프랑스 전통을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학부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선은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한번 학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지선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김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 회의가 열리는 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프랑스 국기가 걸려있는 넓은 공간, 커다란 원탁에 둘러앉은 학부모들과 교직원들. 정면에는 교장과 급식 영양사 피에르 르블랑 그리고 학부모 위원장 소피아 뒤몽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엄마 윤지선. 지선은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프랑스 급식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피아 뒤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급식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빵, 치즈, 수프,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식실에서 전혀 본 적 없는 외국 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지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밥이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학교 급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프랑스의 전통을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바게트와 치즈를 먹으며 자랐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 급식 영양사 피에르 르블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도울 책임도 있습니다. 피에르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김밥의 영양 분석 자료입니다. 김밥은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완전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입 크기로 만들어졌죠. 일부 학부모들은 자료를 흘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랑스 급식 전통을 보호해야 합니다. 김밥이 들어오면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지선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김밥이 학교 급식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지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은 처음엔 프랑스 급식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메뉴,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었죠. 다른 아이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그저 제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김밥을 먹어보고 스스로 좋아하게 된 것뿐입니다. 지선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 전통을 잊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가 될까요? 일부 학부모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아이도 김밥이 맛있었다고 했어요. 건강한 음식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소피아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협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교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급식 데이를 만들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순간 피에르 르블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군요. 프랑스 음식이 중심이 되는 것은 유지하되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급식 데이라면 다양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교장이 선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급식 데이를 시행하고 첫 번째 테마는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순간 지선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자신을 응원해준 급식 영양사 피에르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김밥이 급식으로 나온다며? 응, 맞아. 그럼 친구들이 좋아할까? 지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직접 보면 알겠지? 드디어 첫 번째 글로벌 급식 데이. 오늘의 테마는 한국 음식. 급식실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바게트와 치즈 대신 김밥, 불고기, 잡채, 그리고 김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낯선 냄새에 코를 찡그렸습니다. 우와, 오늘 급식 김밥이야.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김서연이 맨날 먹던 거 아니야?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친구들이 김밥을 좋아할까? 아니면 외국 음식이라며 거부감을 가질까? 그때 옆에 있던 클레망틴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완전 기대돼. 서연이 도시락에서 한 입 먹어본 후로 계속 먹고 싶었거든. 하지만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이상한 냄새 나. 김밥 정말 먹어도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원래 급식이 더 좋은데. 불안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급식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학부모 위원장, 소피아 뒤몽.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급식 담당자인 피에르 르블랑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오늘 급식 메뉴라고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피에르는 짧게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글로벌 급식데이의 첫 번째 테마는 한국 음식입니다. 소피아는 김밥이 담긴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정말 먹고 싶어 할까요? 그 순간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와, 불고기 진짜 맛있어. 김밥 안에 달걀이랑 오이랑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 잡채는 쫄깃쫄깃해. 이건 뭐로 만든 거야? 소피아가 당황한 듯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김밥을 처음 꺼리던 학생들도 한두 입씩 먹어보더니 곧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김치가 조금 맵긴 한데 이상하지는 않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급식이면 난 찬성. 순간 급식실에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음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식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 급식보다 양이 더 적은 것 같은데요? 순간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식판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원래 급식보다 양이 적어.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급식실을 관리하는 직원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소피아 뒤몽이 피에르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셨죠? 결국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일부 학부모들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기분 좋게 한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하지만 이 작은 문제 하나가 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선 역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식실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김밥을 나눠 먹을래?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많이 싸주셨거든. 혹시 부족한 친구들 있으면 내가 조금씩 나눠줄게. 순간 급식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서연, 너 최고야. 나 조금만 받을게. 그러면 나도 내 빵 반 줄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에르는 작게 웃으며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더 큰 가치를 배워가는 거죠.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첫 번째 글로벌 급식 데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은 프랑스 급식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급식 데이가 끝난 다음 날 학교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에 모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글로벌 급식 데이는 언제야? 이번엔 어떤 나라 음식이 나올까?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더 자주 하면 안 돼.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교장은 곧 급식 영양사 피에르 르블랑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며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피에르는 회의실에 놓여있던 설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급식 데이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 조사였습니다.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불고기 최고. 내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잡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즐겼고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급식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 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소피아 뒤몽을 포함한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한식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전엔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거부감을 가졌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글로벌 급식 데이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프랑스 급식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 뒤몽이 손을 모으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한식을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아요. 하지만 프랑스 급식의 전통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프랑스 급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주 뒤 학교는 급식 메뉴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글로벌 메뉴가 정식으로 포함됩니다. 월요일 프랑스 전통식 바게트, 스프, 치즈. 수요일 글로벌 메뉴 한식, 이탈리아식, 일본식 등. 금요일 균형 잡힌 유럽식 식단. 그리고 그날 학교 급식실에는 또 한 번 김밥과 불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우와, 다시 나왔다. 오늘도 김밥 먹을래. 내가 불고기 줄 테니까 너 김밥 좀 나눠줄래? 아이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피에르와 소피아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전통을 지킨다는 건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는 거라는 걸요. 피에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친구들이랑 김밥 싸가기로 했어. 정말? 친구들도 만들고 싶다고 했어. 응. 클레망틴이랑 몇 명이 같이 재료 사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 지선은 웃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프랑스 급식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도 나누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식의 매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어떤 나라의 음식이 급식에 등장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해외에서의 한식 반응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